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홈슐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11월 25일 월요일 청약 상당한 이슈를 만들어낸 두 가지 서울 아파트 단지가 있죠. 바로 당산 리버파크와 서울원 아이파크. 두 가지 청약 모두 여러 매체에서 다루다 보니 어디가 좋을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심지어 청약일도 같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청약을 전격 비교해보면서 입지 및 교통과 학군, 그리고 인프라, 개발 호재 및 분양가 분석과 시세 차이까지 짚어보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임장을 갔을 때는 또 달라지는 거 아시죠? 임장 영상까지 같이 가지고 왔으니 지금 영상 하나로 청약 고민 끝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입지 및 교통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입지 최강 교통 깡패라고 불리는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편의 대상 당산 리버파크부터 분석해 볼 건데, 당산 리버파크는 지하 3층, 지상 25층으로 총 550세대 중 11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는데요. 일반 분양은 소형 평형으로 51제곱미터, 59제곱미터인데 물론 여기 84 타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조합원들의 몫이라 확실히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우선 당산하면 직주 근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당산역 2호선, 9호선과 영등포구청역 2호선, 5호선을 가지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 여의도, 강남, 공덕, 마포 같은 서울 주요 업무지구부터 상업지구 모두 이동하기 수월하고요. 역까지 거리를 봤을 때 당산역까지는 800m로 대략 12분 정도가 나오고, 영등포구청역도 400m로 7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요. 직접 도보로 이동해본 결과 신호 다 포함해서 실제로는 당산역까지 7분 20초, 영등포구청역까지는 4분 55초가 걸렸습니다. 자차로 이동하더라도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신월여의 지하도로까지 이용 가능해서 교통적으로는 확실히 깡패 수준이기는 하죠. 이 당산동이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주변이 노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실제로 가서 찍은 영상만 보더라도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분양가랑 시세 차익 분석할 때 얘기하겠지만 가장 최근에 신축 공급이 18년에 청약해서 20년에 입주한 게 마지막이라 그만큼 지역이 신축에 대해 많이 목말라 있는 상태예요. 다음으로 노원구에 들어가는 서울원 아이파크의 입지 및 교통을 분석해 볼 건데요.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하 4층, 지상 47층, 총 3032세대 중 1856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다양한 평형대 구성으로 5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최고 244제곱미터 펜트하우스까지 있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소형 평대 물량이 적고 84 타입 이후 큰 평형대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노원구에서 과연 소화가 되나 싶기는 한데, 역대급 강북구 개발 사업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랑 같이 들어가서 그런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호재 분석에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교통적으로 봤을 때 거리상으로는 당산 리버파크보다 초역세권이기는 해요. 먼저 광운대역 GTX-C는 이따가 호재에서 다뤄보고, 지금은 1호선과 경춘선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춘선은 하루 한 번에서 두 번만 운행하는 거라 사실상 없는 노선이고, 거리는 지도상 380m로 나오는데 실제 임장을 갔을 때는 일대가 전부 공사 중이라 도보하기는 힘들었지만 앞쪽으로 도로를 깔고 있는 게 보여서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거고, 1호선 6호선이 이용 가능한 석계역 또한 640m로 나오지만 후문이 뚫려 있어서 더 빠르게 갈 수 있더라고요. 자차로 이동할 때는 동부간선도로랑 북부간선도로 그리고 내부순환로 이용이 수월하지만 여기가 많이 막힌다는 거는 사실이라서 지금 당장의 도로교통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주변 노후화된 환경이랑 구축 아파트들이 많아 신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걸 가정해도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봐야 할 입지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군과 인프라를 볼 건데요. 당산 리버파크 단지 뒤쪽으로 학군 순위 S등급에 해당하는 당서초등학교, 선율초등학교를 도보 5분 안에 등교 가능하고, 중고등학교 또한 S등급 학교들이 1km 내에 있어서 교육 환경은 매우 좋은 편이고요. 인프라도 선유도 한강공원과 양평 생태공원, 안양천 산책로가 가깝게 있고, 롯데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여의도 더현대 외에도 모든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거주로도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서울원 아이파크는 단지 앞 미성아파트 뒤로 학군 순위 B등급 한천초등학교를 지금은 도보 10분 정도로 돌아가야 하지만 입주 때는 통로가 뚫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3분 안에 등교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S등급인 광운중학교를 포함해 A, C등급의 중고등학교가 1km 반경에 위치해서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인프라는 광운대역 위로 국내에서 가장 큰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고, 우이천 한내 근린공원과 노원 롯데백화점, 석기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당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지상철로 인한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개발 사업으로 단지 내부와 주변 일대의 상업 및 업무지구 구성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부동산에 또 호재만한 달콤한 단어가 없죠.
가장 중요한 호재,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버파크의 호재는 재건축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리버파크 바로 앞뒤로 현대 2차부터 당산현대 3차, 유원제일 2차까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보이시는 임장 영상처럼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현대 3차가 관리가 좀 더 잘 된 상태로 외관상으로는 가장 괜찮아 보였는데요. 중요한 건 리버파크 주변으로 많은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현장 바로 앞에 당산현대 2차는 7단계 관리 처분인가를 받는 중이고, DL ENC에서 2개동 20층 규모의 168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지을 예정이에요. 사업 시행인가가 7월 4일에 됐고 60개월 내로 시행기간을 잡고 있으니 무난하게만 간다면 29년, 30년에 완료가 되겠네요. 뒤쪽으로는 현대 3차가 3단계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조합 설립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추진 중이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으로 유원 2차가 6단계 사업 시행인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간이 많이 긴 상태예요. 6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도 지상 49층 6개 동 총 700세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당산역에 목동의 교육과 인프라를 더 누리기 수월하도록 목동선이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SKV1 지식산업센터도 착공 중에 있고, 하량 아파트 재건축이나 일대 개발로 당산동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네요. 자, 이제는 서울원 아이파크가 이목을 끌게 된 가장 큰 이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확인해 볼 건데요. 현대산업개발에서 4조 5천억 원 규모로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냥 개발할게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사가 있던 용산을 포기하고 해당 사업지로 이전까지 하면서 사활을 걸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죠. 실제로도 주변 일대의 시행 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 공공용지에는 둔촌 주공이 소방서나 주민센터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는 것처럼 체육관이나 도서관, 인근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이런 대학과 연계해서 스타트업 지원센터랑 기숙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가운데 상업 업무용지에는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초고층 타워를 지어서 호텔까지 들여오고 오피스 같은 업무 시설을 통해 동부권 경제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직주 근접성이 많이 부족했던 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용지, 이 자리에 개발 사업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이 서울원 아이파크예요. 광장과 테라스형 근린생활시설을 조정하면서 주변 일대에 노후화된 상권이 아닌 흔히 말하는 슬세권으로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기존의 광운대역 일대와는 아예 다른 입지와 인프라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업지 뒤편으로 쭉 구축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미성, 미룡, 3호, 미미3이라고 부르죠. 여기도 변화가 찾아올 건데요. 이 서울원이 입주자 공고를 내면서 조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원래 예정일이 8일이었는데 갑자기 공고일을 15일로 바꾸더니 서울시에서 하루 전날인 14일에 보도자료가 하나 올라옵니다. 강북 전성시대 미미3 개발 계획 확정. 심지어 일반 뉴스가 먼저 나오고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올렸어요. 그래서 처음 기사만 봤을 때는 의심했죠. 광고로 어그로 끌려는 건가 이렇게 하고요. 어찌됐던 공고가 올라왔고 총 6,700세대 주거단지로 바꾼다고 해요. 그러면 무난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일대에만 1만 가구 미니 신도시가 되겠죠. 둔촌 주공이 12,000세대인데 이에 비해 세대수는 좀 적지만 면적은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호재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GTX 신호선,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 호재인데요. 아무래도 교통적으로 모자란 광운대역에서 삼성역 8분, 양재역 10분, 과천청사 15분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또 청량리에 GTX B노선이 있죠. 여기서 환승을 할 때 내리고 바로 앞에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이나 여의도, 서울역 모두 빠르게 갈 수 있게 돼요. 착공이 10월 14일부터 들어갔고 28년 개통 예정인데 늦어지더라도 29년 초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동부간선 지하화, 경원선 지하화가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더 길게 봐야 해서요. 여기까지 앞으로 있을 큰 호재들을 알아봤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가 적정한지, 그래서 우리가 먹을 시세 차익이 있는지를 체크해야겠죠. 당산 리버파크의 분양가는 51제곱미터 10억 6천에서 10억 8천만 원, 59제곱미터 10억 4천에서 14억 4천만 원으로 나왔어요. 안전마진을 보기 위해 비교한 아파트 단지는 신축을 기준으로 비슷한 소형 평형대와 규모를 고려해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로 정했고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2020년 5월에 입주한 802세대 단지이고, 구축 삼성 레미안 4차를 제외하고는 당산동 일대의 시세를 이끄는 신축 단지예요. 입지 조건 자체는 세대수가 조금 더 많고
역까지 거리도 조금 더 가까워서 좋기는 한데 오히려 학군이 멀어진다는 걸 고려하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센트럴 아이파크의 실거래가는 전용 49제곱미터 24층이 10억 5천만 원이고 전용 59제곱미터 10층이 1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세 가격이나 구축을 비교해봐도 리버파크의 현재 분양가로는 시세 차익은 따로 크게 없다고 생각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서울원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타입이 무려 32개나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 비교 단지에 맞춰서 제일 비싼 가격 기준으로 전용 59제곱미터는 10억 3,800만 원, 전용 74제곱미터는 12억 1,400만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14억 1,4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이제 시세 차익 비교 단지는 총 두 곳인데요. 하나는 25년 3월에 입주 예정인 장위동 장위 자이 레디언트입니다. 세대수는 2840세대로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전용 59제곱미터 22층이 9억 9,565만원에 거래가 됐고 매물은 10억 초에서 11억 사이에 올라와 있고요. 72제곱미터는 14층이 10억 4,700만원에 실거래, 매물은 10억 9천에서 11억 9천, 84제곱미터는 17층이 12억 9,483만원에 실거래가 됐고 매물은 13억에서 14억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한 곳은 20년 12월에 입주한 1711세대 장위동 꿈의 숲 아이파크고요. 전용 59제곱미터 11층이 10억에 실거래, 76제곱미터 23층이 10억 9,500만원, 84제곱미터 25층이 11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입지적으로 당연히 개발과 초역세권까지 서울원 아이파크가 압도적으로 좋지만 주변 단지는 노후화가 심해 차이가 있어 이 두 곳을 비교 단지로 골랐고요. 서울원 아이파크 또한 현재 분양가에서는 시세 차익으로 얻을 수익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럼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두 단지의 장단점과 임장을 해봤을 때 생긴 변수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당첨을 위한 추천 타입까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2편의 세상 당산 리버파크 지하철 2, 5, 9호선 트리플 역세권에 모두 도보 5분 거리, 직주, 학군, 인프라 모두 상급 입지, 호재 요소도 많고 재건축 단지 모두 소형 단지라 당산역 바로 옆에 있는 삼성 레미안 4차가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각 단지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심한 격차가 발생할 확률이 적습니다. 다만 세대수가 적은 소형단지로는 혼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단지 앞 주변에 노후화된 시설은 변함이 없고요. 현재 리버파크 조합원 입주권이 피익 없이 거래가 되는 게 간혹 있어서 분담금 3억 5천에서 4억 선을 유지하고 현금만 충분하다면 조합원 입주권이 더 좋은 조건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평수 51제곱미터는 방 2개, 화장실 2개 이렇게 1인에서 3인 가구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4인부터는 형이, 동생, 서열 정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59제곱미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부부와 자녀 둘 아니면 부부와 자녀 하나 그리고 부모님까지 이렇게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소형 평수의 단점도 분명 있지만 현 대한민국의 상황상 1인 가구, 딩크부부로 수요층이 많아지고 국민 평형 자체가 8,4에서 5,9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당장의 시세 차익은 없지만 신축이 귀한 당산동에서의 공급 및 적정 분양가, 입주까지 3년이라는 시간으로 피가 붙기는 붙을 거고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 상승량을 생각해 본다면 차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산동에 3인 가구 이하로 실거주를 원하고 향후를 생각해 서울 상급지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청약하시고요. 다음으로 서울원 아이파크입니다. 대기업 현대산업개발과 서울시의 서울 북부지방 최대 규모 개발 사업의 최대 수혜단지, 광운대역, 석계역, 초초 역세권으로 1호선, 6호선, GTX 신호선 이용 가능하고 중상급의 학군과 슬세권, 업무지구까지 누릴 수가 있어요. 둔촌 주공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개발로 노원구에서는 따라올 단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앞 광운대역에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하화를 한다고 해도 짧게 봐야 20에서 30년이고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철도와 간선도로로 인해서 도보상으로는 확실히 단절된 느낌도 받았고요. 결론적으로 분양 가격이 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싸다고 보기 힘든 건 장위 자이 레디언트의 입주권이 현금으로 거래된 것을 보면 고려할 만한 분양가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피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다른 신축과 달리 대형 평형의 물량이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1, 2인 가구만 생각한다면 당첨 확률이나 평면도가 굉장히 별로기 때문에 3, 4인 가구, 실거주를 생각하고 역대급 개발 사업을 누리고 기다릴 수 있다. 영상에서처럼 소음을 고려해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청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첨령 추천 타입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점 낮은 사람 기준으로 추첨제를 노리는 것이 좋고요. 당산 리버파크 공급량이 많은 51제곱미터
서울원 아이파크는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자 100%로 91제곱미터, 105제곱미터 추천드리고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84제곱미터까지는 고려해볼만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곳 모두 청약 가능하니까 두 곳 다 마음에 드시면 신청하시되 당산의 발표일이 빠르므로 당산이 당첨이 된다면 서울원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른 상황의 신청 자격이나 자금 스케줄, 법률 및 세무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